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한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18일 종료되는 두 재판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헌법재판소의 기능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 결정입니다. 이완규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있으며 한상훈 부장판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력이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번 인사결정에 대해 사심없이 나라를 위한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결정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부총리 탄핵안과 진행 중인 경찰청장 탄핵 심판 등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원 사태가 반복될 경우 국가 운영에 심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나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각각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물로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마용주 후보자는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인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마 후보자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좌편향적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완규와 한상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공석을 메우기 위한 용단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마은혁 후보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다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그런 판사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넓게 선의로 생각한다면 우리 한덕수 대행께서 헌법 공석으로 4월 18일 공석이 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최상목 대행이 이미 논란의 여지가 있는 헌법재판관 2명을 국회 몫의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단락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2명 지명한 것은 용단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용기를 낸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대행께서 지명한 2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회 의견을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오로지 모든 헌법기관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만 구성하고 끌고 가겠다는 그런 당리당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이런 식으로 한덕수 대행을 공격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 자체를 위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한 것은 위헌적 행태라며 내란 대행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지명한 임명 절차를 통해서 지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 행사로서 임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임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위헌한 행태에 대해서 당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했던 건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어떤 행태를 보이려고 하냐면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 날 그만두고 임기가 다 되고 물러난 그 자리에 2명의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의심의 눈초리로 많은 분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더 나가서 유연제 행태를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이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자리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은 뭡니까? 우리가 입법사법행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추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총리로서의 권한대행이에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적극적 행사로서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명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당연히 위헌적 행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은 총리로서의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행태는 내란 대행으로서의 행태를 이어왔던 모습인데,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관 2명을 더 지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자기가 인정하는 것이고 지명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이 주명은 위헌적 행태다. 이것은 묵과할 수 없고 민주당 입장에서 좌시할 수 없는 문제다. 엄중하게 경고하고요. 이건 위헌적 행태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최소한의 향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행이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내란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가 내란의 군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서 국민에게 선출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학자들의 다수는 대통령의 권한은 일신 전속적 권한이다.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권한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유고사항일 때 권한대행을 행사하는 사람은 이 일신 전속적인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권한을 필요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위한 정도만 대행을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의 권한 100을 그대로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모든 헌법학자의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지껏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도 같은 입장들을 계속 견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 그것도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헌법기관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것은 대행할 수가 없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이미 대통령이 없는 상태의 권한대행이 돼버렸습니다. 이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위헌만 행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명한 사람이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란이 있은 그 직후에 안가회동에서, 조금 전에 우리 부승찬 의원님 지적했던 것처럼 안가회동에 참석해서 이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란에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그 즈음에 이완규는 어떤 짓을 했습니까? 가족들을 다 해외에 내보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은 다 해외에 내보내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고 자기는 거기 남아서 비상계엄이 실패한 다음 날 안가회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내란의 공범이고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람이라고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기능 유지가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인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